node.js. 다시 볼게요. 2009년 5월 27일 처음 소개된 node.js는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크롬 v8의 비동기 이벤트 처리 라이브러리인 libUV를 결합한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에 밖에서 서버를 구축하는 등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런타임 환경이다. 라이언 달이 처음으로 개발했으며 처음엔 리눅스와 맥OS만 지원되었으나 2011년 7월에 윈도우즈 버전도 발표되었다. 빈번한 I/O 처리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 서버 확장의 용이성, 무엇보다도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론트엔드 필수 언어로 백엔드까지 작성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 때문에 출시 이후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서비스에 있어 강점이 두드러진다. 2014년 12월 한때 node.js는 포크인 io.js가 나타나면서 node.js 0.12 버전, io.js 3.3 버전까지 서로 분열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듯 했지만 2015년 9월에 node.js 4.0으로 병합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2023년 5월 5일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20.1.0, LTS 버전은 18.16.0이다. 최신 버전은 기능이 불완전하거나 일부 모듈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전성을 보장하고 싶다면 LTS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사용해보기 설치. 대표적인 방법은 홈페이지에 대문짝하게 나와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다만 node.js를 이용해 구현된 프로그램 혹은 웹사이트를 실행하거나 빌드하다 보면 프로그램마다 다른 노드 버전을 지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때 nvm, Node Version Manager를 이용하여 쉽게 다른 버전의 node.js를 설치하고 전환할 수 있다. 사실 이 목적이 아니라도 node.js를 쉽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nvm을 쓰게 된다. 소스코드를 직접 빌드해서 쓸 수도 있다. 이곳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방대한 노드 코드를 모두 빌드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자. 사실 소스에서 직접 빌드할 생각을 할 때면 이미 시간 같은 건 상관없을 것이다. 2.1.1. nvm을 이용한 설치. 비공식 Node.js 버전 관리 프로그램인 nvm을 이용해 간단히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배쉬가 지원되는 환경인 리눅스, 맥에서는 아래 코드 둘 중 하나를 터미널에 입력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만일 자신이 배쉬와 명령어가 호환되지 않은 PC를 사용한다면 여기서 PC용 nvm을 설치하거나 이곳에서 PC용 배쉬 nvm의 래퍼를 추가로 설치해 주어야 한다. gsh를 사용하여 여기에 gsh용 플러그인을 설치해주면 된다. 설치 후 다음의 명령을 이용해 node.js를 설치할 수 있다. 2.1.2 리눅스에서 패키지를 이용한 설치. 주요 리눅스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자, Hello World, 자, 웹, 터미널, 텔레그라인드로 출력하기를 보겠습니다. 방대한 npm 패키지 덕분에 거의 모든 프로토콜로 출력이 가능하다. 사실 이게 아니라 요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필요하겠죠.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웹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기. Node.js가 설치된 상태에서 아무 웹 에디터나 띄우고 다음과 같은 코드를 붙여준다. 이때 주의할 점은 메모장을 쓴다면 저장 시 인코딩을 UTF-8로 저장해야 한다. 저장하고 터미널 등에 로드 파일 네임이라고 입력해주고 역시 아무 브라우저나 켜고 localhost.8080으로 들어가면 아마 헬로 월드라고 뜰 것이다.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의 경우 사실 헬로 월드부터 복잡해 보이긴 하다. 때문에 헬로 월드를 조금씩 풀어서 설명해보자.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const http equal require http
노드의 대부분의 기능은 모듈이라고 하는 외부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된다. 이 코드는 그런 모듈들 중 가장 기본적인 HTTP 모듈을 로드해서 로컬 상수에 할당하는 코드이다. 사실상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이 코드로 시작하게 된다. 참고로 한번 할당하고 굳이 취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var 대신 const 키워드를 쓴다. 변수 접근에 불필요한 인덱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http.creativeserver request alias입니다. create server 메서드로 새로운 서버를 생성하였으며 이때 매개 변수를 아무런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가 전달된다. 이 익명 함수에 전달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는 각각 서버 요청 req 그리고 서버 응답 res를 의미한다. 0.x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펑션 req와 res를 사용해야 한다. res write head 200 context type text and play는 서버 응답 매개 변수에 write head라는 메서드를 활용하여 응답 상태와 응답 헤더를 보내고 있다. 응답 헤더는 예제에서 나온 context type 외에 다른 정보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res.end hello world이다. end 메서드로 통신의 종류를 알린다. end 메서드는 문자일 뿐만 아니라 버퍼가 될 수도 있는 데이터 청크로도 넣을 수 있다. 또한 문자열의 경우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문자열의 인코딩을 저장할 수 있다. 기본값은 UTF-8이므로 이외의 인코딩을 써줘야 할 경우에만 입력하면 된다. 블라블라블라블라 listen 8080 127.0.0.1 created server와 이의 매개 변수로 전달된 익명 함수를 종결하고 listen 메서드로 해당 포트로 들어오는 연결들을 대기한다. 이때 listen 메서드는 반드시 생성된 서버 뒤에 붙여야 하므로 포트를 명시해 줘야 한다. 두 번째 매개 변수인 호스트 네임 127.0.0.1은 반드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엔 0.0.0.0 로컬호스트 비슷한 주소다로 연결을 허용한다. 이 리스는 호드의 오메가이자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비동기로 HTTP 연결이 맺어지기 전까지 프로그램 실행을 차단하지 않는다. 이 예제에서 콜백이라는 비동기 방식으로 Hello World를 표시해주는 개념이므로 초심자들은 왜 저렇게 하는지 당장 모르겠어도 겁먹지 말고 생활 코딩과 같은 노드 JS 가이드를 찬찬히 보자. 터미널로 Hello World를 출력하기. 노드 JS도 파이썬, 루아와 마찬가지로 런타임 바이너리에서 자체 대화형 콘솔 REPL, read, eval, print, loop을 제공한다. CMD 또는 터미널에서 아무런 매개 변수 없이 노드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REPL 인터페이스가 나타난다. 해당 화면에서 아래 코드를 입력해보자. console.log hello world 아래와 같이 뜨면서 잘 실행될 것이다. 자, hello world console log의 함수가 표준되면 표준 스트림으로 내보내는 버퍼이고 아래에 붙는 undefined const log 함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서 반환된 결과이다. 참고로 REPL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Ctrl D를 눌러 EOL 문자를 입력하면 된다. 방대한 npm 패키지 덕분에 거의 모든 프로토콜로 출력이 가능하다. 특징 중 첫 번째 비동기 이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Node.js는 고성능 비동기 애플리케이션 작성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 최초 작성된 라이언 달은 웹 프로그램 분야에서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UI thread를 공유할 수 없는 환경에서 락을 피하고자 시분할과 이벤트로 비동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방법론이라 생각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프로그램은 리액터 패턴에 의한 CPS (Continuation Passing Style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Node.js의 고성능을 선사하는 기법인 동시에 비숙련자들에게 디버깅 지옥을 만드는 애증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궁금하면 위의 간단한 HTTP 서버에서 크리에이티브 서버가 인자로 전달받은 함수를 HTTP 요청에 이어지는 실행 지점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도록 하자. Node.js가 자랑하는 고성능 비동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을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가 비동기화 지점마다 저렇게 CPS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CPS 특징 때문에 Node.js 초심자는 콜백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코드가 무한되어 쓰기로 작성돼서 소스 코드가 대각선으로 쓰여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익명 함수를 포기하고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다. 자, 함수를 선언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굳이 코드 위쪽에 선언할 필요 없이 해당 스코프 안에 정의만 돼 있으면 자동 호스팅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콜백 함수를 create 서버 위에 선언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짜면 피하려고 했던 콜백 지역에 다시 뛰어드는 꼴이 된다. 콜백을 실행하는 순서는 함수의 자연스러운 실행 순서와 정반대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콜백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의 산물로 제너레이터와 프라미스가 등장한다. 이후 ES2017에서 프라미스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async await 키워드가 도입되어 타 프로그래밍 언어와 거의 차이 없는 방식으로 비동기적 코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오류 처리. 노드는 기본적으로 오류 핸들링을 안 하면 예외 발생으로 프로그램이 꺼진다. 하다못해 보안 접속하는 형태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접속을 한 기 유지한다면 매 주기별로 재응답해 주겠으나, 혹시 모를 접속 끊김이 발생할 여지는 많은데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오류 핸들링을 통한 재접속을 하든가 다음 처리가 요청될 때까지 접속 끊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웹 get 요청의 예제 에러 핸들링을 참고해 보자. 자, 멀티 프로세싱. Node.js 단일 프로세스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멀티코어를 사용하려면 코어 개수만큼 프로세스를 띄우고 라우터나 로드 밸런스 등으로 요청을 각 프로세스로 분산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서버에서 Node.js 하나만 돌리지 않고 Node.js는 GPU보다는 I/O에 유리한 녀석이므로 꼭 멀티 프로세싱을 할 필요는 없다. 멀티코어를 더 잘 활용하는 DB 등 다른 프로세스 자원을 양보해 주자. 물론 컨텐츠 딜리버리 서버와 같이 양보해 줄 다른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자, 패키지 매니저는 npm이다. Node.js 를 설치하면 하게 되는 기본적인 패키지 관리자이자 공식 홈페이지는 이곳이며 2010년 1월에 도입되었다. 자바의 메이븐, 파이썬, PIP에 버금가는 입지를 가진 플랫폼이기도 하다. yarn. 페이스북에서 2016년 8월에 공개한 패키지 배포 관리자이다. 공식 홈페이지는 이곳이다. 초창기에는 npm을 압도하는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인기를 끌었는데 2020년에 현재 npm이 개선을 거듭하여 설치 및 링크 퍼포먼스 측면에서 npm과 yarn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npm과 동일한 저장소를 쓰기 때문에 yarn 임포트를 해주면 npm에서 yarn으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 다만 yarn의 패키지 링크 알고리즘상 npm과는 달리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의존성을 보장한다고 한다. yarn의 개발자들은 현재 노드 모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np.js라는 새로운 방식의 통합 의존성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yarn 2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PNPN에 관한 내용입니다. 빠른 성능과 디스크 전략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패키지 관리자이다. 모듈형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yarn처럼 npm을 pnpm으로 마이그레이션 쉽게 지원된다. yarn의 경우 2버전부터 워크스페이스를 지원한 반면 pnpm은 정식 버전 출시 전부터 워크스페이스를 지원한다. 이 pnpm의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는 양나라의 점이 바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패키지 미설치를 통한 디스크 용량 전략인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처럼 배포 형태를 염두에 둔다면 좋은 선택이지만
프로젝트를 생각한다면 종속성이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npm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야너의 경우 이 버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종속성을 직접 명시하여 설치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일부 모듈의 경우 모듈의 종속성을 설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라이브러리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빌드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모듈 개발자가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여 PNPM 및 YARN2 이상 NPM이 YARN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째 선호하지 않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괜히 읽었네요. 자, 5 버전 관리자. Node.js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개의 Node.js를 바꿔가며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마다 기본 버전을 삭제하고 다른 버전을 설치하는 작업을 매번 하기 번거로우므로 여러 개의 버전을 컴퓨터에 미리 설치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특정 버전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전 관리 기능이라고 합니다. 노드 버전 매니저.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오래된 노드 버전 매니저는 설치와 사용 방법이 단순하여 오래 사용받고 있는 버전 관리자이다.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불안정성과 버그로 인해 개발 환경에서만 추천되었으나 요즘은 많이 안정화되어 운영 환경에서 노드 버전 마이그레이션을 검증 용도로 쓰고 있는 중이다. NVM은 리눅스 쉘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려면 WS를 설치하여 환경한 다음 사용하거나 NVM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5.2 패스트 노드 매니저와 볼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담은 자바스크립트 인식이 쉬운 언어이다 보니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만들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도전했다가 헬게이트를 경험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바스크립트는 복잡한 언어는 아니지만 난해한 언어다. 다른 언어들이 그냥 에러를 내고 실행을 멈춰버리는 버그를 자바스크립트는 잘못된 방법으로 어떻게든 실행해버린다. 특히 디스게트와 모듈 시스템은 카오스 그 자체인데 이 둘을 안 쓸 수가 없다. 나무위키는 Node.js와 Node.js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웹 프레임워크인 Express.js로 개발되어 있다. 2016년 6점 버전부터 ES6 Express 인건가? ES6 문법이 대거 추가되면서 ES6 프라미스를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ES7에서는 프라미스 패턴을 더 간편해서 사용할 수 있는 async await 문법이 추가되었다. 특히 async await 키워드 하나 추가로 비동기 함수를 동기식으로 짤 수 있는 마법 같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기존 프라미스와도 조합이 물론 가능하다. 다만 VS 코드를 기준으로 디버깅할 때 비동기 함수를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 함수와 같이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태스크 처리 모듈로 들어간다. 12.0 버전부터 ES 모듈도 실험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다만 지금까지 커먼 JS로 만들어진 패키지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기본적인 모듈 시스템은 14.0 버전까지도 커먼 JS이다. 6.0부터는 윈도우즈 XP와 비스타를 14.0부터는 윈도우즈 7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윈도우즈 XP 등에서 최신 코드를 호스팅하고 싶다면 코드를 트랜스파일하거나 윈도우즈 7 이상의 가상 머신을 활용해야 한다. 8.6.0 버전을 윈도우즈 XP용으로 포팅한 버전이 있다. 다만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 윈도우 7과는 큰 차이 없는 윈도우 8 초기 생산 베타 버전에서 정상 동작한다. 윈도우 7을 지원하는 마지막 버전인 14.14.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 6.1 노드 JP는 프레임워크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프레임워크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노드 JS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V8의 스케줄링 라이브러리를 연결한 응용 런타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Node.js 홈페이지에서 About에는 As an Asynchronous Event Driven Framework Node.js is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Node.js가 Event Driven이 있어 특정하게 지정된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게 Node.js에 Event Driven Framework이 포함된다는 것이지
Event Driven Framework 자체가 Node.js라는 말은 아니다. 만약 저걸 근거로 Node.js가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야 한다면 특정 방법론을 구현한 디자인을 내장한 거의 모든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가 프레임워크라고 불려야 한다.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현재 홈페이지에선 아예 as an asynchronous event-driven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굳이 6 버전대에 와서 홈페이지 내용을 바꾼 것으로 보아 이전 문구가 실제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홈페이지 내용도 정정되었으나 Node.js 프레임워크를 표현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성능 이야기. 비동기 처리로 인하여 I/O 처리가 고성능이고 기반이 되는 구글 V8도 꽤 빠른 성능을 하는 JIT 구현이지만 개별 프로세스 내부에서 작동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무조건 싱글 스레드로 실행한다는 제약에 걸려 있어 병렬 연산에는 취약하다. 단 Node.js의 싱글 스레드는 성능상 제약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모델에 포함된 사양이다. 복잡한 비동기 I/O 프로그래밍을 싱글 스레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여 결과물의 실행 속도와 개발 편의성 측면에서 좋다는 것이 Node.js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인데 CPU 높은 연산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Node.js로 짜면 영 좋지 않은 성능이 나온다. 작성자인 라이언 달은 순수하게 연산력이 중요한 요소는 C로 짜서 붙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 Node.js가 고성능을 발휘하는 분야는 비교적 가벼운 I/O가 발생하는 대다수의 웹 서버나 동영상 스트리밍 컨텐츠 딜리버리 서버다. 사실 C로 똑같이 비동기 처리를 구현하면 Node.js보다 빨라지지만 코딩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비동기 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Node.js만의 장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C샵의 경우 async await 키워드 및 태스크에 기반하여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언어적으로 지원하며 이쪽은 멀티트레드 기법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더 완성도가 높다. 사실상 같은 싱글 트레드 언어인 파이썬 역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가지고 있다. 아예 언어 자체 문법 차원에서 지원하는 케이스에는 도저히 비할 바가 못 되나 자바, C++ 등도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통해 어느 정도 비동기 구현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을 제공한다. 아직 초안인 C++2.0는 이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부스트, SIO와 같이 잘 설계된 C++ 라이브러리가 네트워크에 대해 비동기 처리를 지원하며 동기 처리를 하더라도 Node.js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라이브러리가 잘 구현된다 하더라도 C++이 비교적 어렵고 복잡한 언어이기 때문에 확산이 잘 안 될 뿐이다. 자, 같이 보기는 7.1 참조 문서, 공식 참조 문서, 생활 코딩, 그리고 프레임워크입니다. Socket.io, Node.js 비동기 범용 웹소켓 프레임워크, Express.js, Node.js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Electron. If so, we need. 그렇다면 우리는 Express.js도 배울 필요가 있겠군요. 이것이 프레임워크이니까. Node.js와 HTML을 작성된 웹 애플리케이션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주는 랩업 프레임워크 AJAX. AJAX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와 XML을 이용한 비동기적 정보 교환 기법, JSON, 쇼케이스, 기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